자,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일단 작년 거를 이제 올해 걸로 새로 이제 개편해서 한 거고요. 일단 뭐 학생분들은 미적분 그리고 그 다음에 확통 그리고 기하 각각에 맞춰서 잘 푸시고요. 일단 꼭 책점하고 일단은 스스로 오답할 수 있는 오답하고요. 영상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원수투는 문제 번호는 10번, 11, 13, 14, 15, 22, 11, 22 4점짜리 위주로만 풀이할게요. 일단은 뭐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3점짜리 같은 게 또 쉬운 4점은 좀 분명히 풀만 했을 겁니다. 자, 요것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은 10번이죠.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자기가 틀린 번호만 좀 보시면 돼요. 선생님 링크 달아둘 테니까 풀린 거로 가셔도 돼요. 자, 10번 한번 봅시다. 실제로 이제 작년 구평 나영 15번 문제고요. 15번이니까 실제로 이제 어렵진 않았어요. 13번, 14, 15니까 4점짜리 난이도 쉬운 거 두 번째였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곡선 y는 이에 ax승 플러스 b와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요. 이 a, 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c와 d라 그러자 나와 있는 건 요놈의 길이가 얼마다? 6루트 2가 된다. 자, 그랬을 때 넓이가 요 사각형의 넓이가 30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로 풀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지수함수와 이 직선이 만난 두 교점이니까 얘를 직접 구할 수는 당연히 없다. 당연히 A, B, D 미수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요 넓이가 나왔고 실제로 요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다. 그 다음에 항상 지수함수와 다항함수가 만나면 그 교점을 잡아야 돼요. 우린 그 교점을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다. 요 좌표를 알파, 요 좌표를 베타로 잡는다면 해당하는 y좌표는 지수 위의 점이면서 직선 위의 점이다. 그럼 일단은 직선 위의 점을 두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알파, 알파, 베타, 베타다. 자,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은 요 대각선의 길이를 보고요. 우린 이 대각선의 길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선의 발 하게 되면 얘가 45도, 45도니까 얘가 1대 1대 루트 2를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결국 요놈의 길이가 얼마인데 베타 빼기 알파인데 우리는 1대 1대 루트 2를 이용한다면 얘가 얼마다? 그렇죠. 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에 해당하는 두 근의 차가 얼마다? 6이란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알고 있는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다. 자, 두 번째 뭘 이용해 볼까요? 그렇죠. 넓이를 이용하자. 자, 그럼 우리가 요거 넓이 한번 구해 볼까요? 얘는 사다리꼴의 넓이로서 얘가 윗변, 얘가 아랫변, 얘가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높이를 우리가 알고 있네요. 얼마라고? 6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에 의해서 결국에는 넓이식이 나오겠네요. 자, 넓이식 구해보면 당연히 2분의 1에 자, 여기가 윗변 알파, 여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에 그리고 곱하기 얼마다? 6이다. 그게 얼마다? 30이다. 됐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고 있겠다. 얘가 날라가서 3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뭐합니까? 더해보면 되겠다. 두 개를 더해보면 알파가 날라가서 2베타가 16이니까 베타는 8이 되겠고요. 알파는 당연히 얼마다? 2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 얘를 가지고 이제 AB를 어떻게 구할 거냐? 결국에는 얘가 지수의 점이면서 직선의 점이니까 결국엔 얘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그 y좌표도 얼마다? 2가 되겠고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이 y좌표가 6이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연립을 할 거예요. 자, 저기다 얼마? 2를 집어넣었더니 2에 2a 더하기 b승이 2가 돼야 되겠고 마찬가지 2에 8a 더하기 b승이 얼마가 돼야겠다? 8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나눠줘야겠다. 두 개를 요렇게 나눌게요. 그러면 2의 6의 승은 얼마가 되겠다? 나누니까 8을 2로 나누자 얼마예요? 4가 되겠다. 4는 2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되니까 오케이 6a가 2가 된다. a는 3분의 1이 되겠다. 됐죠? 자, a가 3분의 1이니까 결국엔 요 3분의 1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여기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총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b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3분의 얘가 얼마? 4가 돼야겠죠. 그래서 총 합쳐서 3분의 6이 돼서 2가 아니죠. 3분의 1이 돼야겠네요. 그래야지만 2의 1승이 되겠다. 따라서 b는 얘도 3분의 1이다. 됐죠? 자, 그래서 문제는 a랑 b를 더하래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다. 얼마입니까? 3분의 2가 돼서 만족한 답은 얼마다? 4번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교점에 관한 문제들은 해당하는 이제 근을 두고 풀어주는 문제고요. 얘는 결국에는 이 기울기가 1이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베타 빼기 알파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일단은 네모칸 채우기가 나왔고 얘가 점화식은 아니라 해당하는 일반항을 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했던 그 점화식을 이용한 것보다 조금 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축 위에 점 pn과 곡선 y는 루트 3x 위에 있는 점 qn이 있다. 자, 그랬을 때 뭐 문제는 이래요. 조건이 OPN과 그리고 PNQN PNQN 서로 수직이다. 좋아요. 그 다음에 OQN과 QN, PN 플러스 서로 수직이다. 얘가 일단 수직과 여기가 수직을 이루고 있네. 그 다음에 P1의 좌표는 1,0일 때 우리는 삼각형 O, PN 플러스 1 그리고 QN 요 삼각형의 넓이 AN 얘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일단은 뭐 조건 파악하면서 같이 가야겠죠. 자, 일단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pn의 좌표를 an, 0이라 그러자. 아, 얘가 an, 그럼 얘가 an 플러스 1, 얘가 an 플러스 2가 된다. 그럼 당연히 요것의 x좌표는 an, 요것의 x좌표는 an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opn 플러스 1은 opn에다가 pn 플러스 1을 뭐 한 거다? 더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각의 좌표 얘가 an 플러스 여기 an이며 요 길을 더하면 되겠다 라고 썼네요. 일단은 뭐 요런 조건들은 나와 있는 거니까 의미는 나중에 파악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OPNQN과 지금 요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QN, PN 플러스 QN, PN 플러스 그렇죠. 요 삼각형이 서로 뭐다? 닮음이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요 삼각형에서 가장 많이 나온 삼각형 요렇게 그려졌을 때 해당하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들이 전부 다 뭐다? 닮음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닮음비를 어떻게 쓰겠냐? QN, 여기가 PN 플러스 1이니까 해당하는 각각식이 지금 얘각하고 얘각이 같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OPN인데 그리고 PN, QN은 얘 대 얘는 자, 얘 대 얘는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 대? 그렇죠. 얘 대 얘랑 뭐 하겠다? 같겠다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조건이고요. 그러면 얘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아. 그러니까 내항의 곱 PN, QN의 제곱은 그리고 OPN 그리고 곱하기 PN 플러스랑 같다. 자,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일단은 각각의 좌표를 좀 써볼까요? 얘가 an, 0이고요. 여기가 an, 루트 3an이다. 그리고 여기가 an 플러스 1, 0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각각의 길을 요 an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일단은 우리가 PNQN은 요 길이죠. 그럼 얘 제곱은 요 y좌표의 제곱이니까 뭐다? 3an이 되겠고 그 다음에 OPN 얘죠. 요 길이니까 당연히 AN 그리고 P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겠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지워지면서 뭐가 나오냐? 아,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항상 얼마를 만족한다? 3을 만족한다. 자, 우리가 이걸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그러죠. 아,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아까 첫째 항은 P1의 AX 좌표가 1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째 항 1, 공차가 3인 등차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길이 PN 플러스 1은 항상 얼마가 된다? 요게 PN 플러스 1이죠. 얘가 항상 얼마다? 3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그렇죠. 일단 우리가 AN 일반항 써볼까요? AN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d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가 3n-2가 되겠다. 자, 넓이식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원하는 OPN 플러스 1 QN의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에다가 자, 밑변의 길이가 얘가 되겠죠. 얘는 AN 플러스 1이 되나요? 맞죠? 얘는 AN 플러스 여기다가 N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3N 더하기 1이 되겠고 곱하기 높이는 요거 요게 아까 뭐였어요? 요거였죠. 즉 AN을 집어넣어서 루트에 3n-2가 되겠다. 아, 그러니까 딱 우리가 원하는 9n-6도 나오겠다. 됐죠? 따라서 우리 가는 3, 나는 얼마? 3n 더하기 1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가나 말고 또 찾는 거 있나요? 가나 말고 따로 또 찾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P 더하기 F8을 구하래요. 따라서 P는 얼마예요? 그렇죠. 3이 되고요. F8은 여기다가 8을 집어넣어서 25가 되겠다. 따라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다? 28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모칸 채우기는 뭐 이제 학생분들도 이제 잘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주어진 조건을 따라가면 되고요. 항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주어진 조건 하나씩 따라간다고 하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봅시다. 지금 11번 했고요. 13번으로 가볼까요? 12번? 12번도 해야겠구나. 12번도 할게요. 12번을 빼먹을 뻔했네요. 여기 12번도 같이 합시다. 자, 12번 문제. 최고차계수가 a인 이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한 거의 절대치는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킨다. 자, 그랬을 때 y는 fx의 대칭축이 직선 x는 얼마일 때? 1일 때 우리가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문제다. 해볼까요? 자, 뭐라고요? 최고차계수가 이차함수인데요. 대칭축이 1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차함수 fx는 a의 x-1의 제곱에 더하기 b다. 이 정도가 문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에선 f'x래요. 따라서 우리 이걸 미분해서 f'x는 2a의 x-1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와 지금 저 관계식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4x제곱 더하기 5를 좀 그려봐야겠네요. 얘는 당연히 2차 함수로서 꼭지점이 0,5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직선에다가 뭘 취한 거? 절대값을 취한 그래프도 그려봅시다.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얼마? 1,0을 항상 지나면서 기울기가 2a, 요쪽은 2a가 되겠고 이쪽은 마이너스 2a가 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a의 x-1이고요. 요쪽은 y는 2a의 x-1이다.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a가 이제 가정 자체가 양수가 돼야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구하고자 하는 a 자체가 뭐예요? 양수값으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 양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게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지금 뭐예요?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만족하는 거죠. 저 2차 함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러기 위한 a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a라는 것은 기울기니까 이게 점점점 뭐해져요? 가파라져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결국 얘가 성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보이시죠? 그럼 얘가 점점점 가파라져서 이쪽이랑 뭐 할 때? 접할 때 a와 마찬가지 얘가 가파라졌을 때 이쪽에 a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봅시다. a의 절대값만 놓고 보면은 얘가 더 훨씬 더 가파르니까 맞죠? 얘가 더 이제 크겠죠. 하지만 만약에 얘가 된다면 이만큼의 가파름 정도로 얘가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성립하려면 그렇죠. 이쪽에서 돼야지만 얘가 그 기울기 정도의 얘도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요 두 개의 그래프가 얘보다는 항상 아래에 있다 라고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쪽에서 접하는 그 a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됐죠? 따라서 요 a 값은 뭐예요? 얘랑 요 2차 함수가 뭐 할 조건이다? 접할 조건이 되겠다. 자,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한다. 간단하죠? 우리는 판별식을 좀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판별식 써볼까요? 얘랑 요 2차 함수 요거죠? 요거랑 2차 함수 판별식이다. 따라서 이쪽에다 쓰면 우리 얼마예요? 4x제곱 더하기 5에 얘랑 마이너스 2a x-1의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4x제곱 더하기 5에다가 더하기 2ax에다가 플러스 5에다가 자, 여기가 플러스 2a 마이너스 2a가 0이다.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가능하고요. 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얼마다? 0이 되겠다. 그러면 a제곱에 더하기 얼마? 8a 마이너스 20은 0이 되겠고요. 얘가 2와 10 여기가 마이너스 a는 얼마거나 2거나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어떤 거 고른다 그랬어요? 덜 가파른 쪽을 고를 거예요. 결국에는 접하는 쪽이 이쪽에서도 접하고 이쪽에도 접하는데 이쪽이 훨씬 더 기울게 가파른 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큰데 걔는 고르면 안 되겠다. 따라서 누군 고르면 안 된다? 10쪽이 더 가파른 거죠? 얘는 고르면 안 된다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a가 얼마가 돼야겠다? 그렇죠. 2가 돼야겠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2번.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좀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13번 가볼게요. 자, 13번 조건 2021학년도 9월 목평 나형 20번이었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g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는 gx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고요. 두 개를 더한 식이 나와 있고요. 두 개를 곱한 식이 나와 있다. 자, 얘가 중요하죠. 두 개를 곱한 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각각이 요거거나 요게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앞에 상수까지 곱해진 거
맞죠? 여기가 뭐 3이면 3분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fx랑 gx 고를 건데 이건 더하기를 보면 결국에는 요거 두 개를 한번 싹 더해봐요. 그러니까 딱 x제곱 더하기 3x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는 fx 하나는 gx가 되겠다. 그런데 어떤 조건 항상 만족한다? 얘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fx랑 gx가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함수라는 거는 그게 실수 전체 구간 내에서 그 식이 돼야 된다지만 지금 다항함수가 아닌 그냥 연속인 함수라는 것은 그 다항함수가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0부터 2까지 얘를 뭐하라? 정적분해라. 자, 그럼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요거 곱한 걸 가지고 우리가 x제곱 더하기가 3x 마이너스니까 두 개를 한번 그려봅시다. x제곱 더하기부터 그려볼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것은 0,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그려보면은 얘는 얼마예요? 지금 0,-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이네요. 조금 더 볼록하게 그려야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엔 얘랑 얘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가 중요하죠. 그럼 일단은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같다라고 둡시다. 그랬더니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2와 1에 의해서 마에 1과 2에서 만나겠다. 그러니까 요 직선을 딱 그려봤을 때 얘는 얼마와 1과 2에서 뭐 하겠다?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하는 fx, gx를 이렇게 설정해야 돼. 항상 큰 쪽이 누구다? f, 작은 쪽이 g가 되겠다. 그럼 일단 f란 건 누구냐면 자, 이 중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0부터 1에서 여기서 위에 있는 거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f가 되는 거고 1부터 2에서는 뭐가 된다? 그렇죠. 여기 보이면 요 직선이 위에 있죠. 직선이 f가 된다. 그러니까 이 fx와 gx라는 게 딱 다항함수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각각의 범위에서 성립할 수 있는 그 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은 곱하기 꼴로 해서 완벽하게 누군지를 찾은 후에 그램을 그려놓고 f가 여기서 요거,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각각이 범위 내에서 다항함수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끝났죠. 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간단하게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누굴 적분해라? 2차 함수를 적분해라. 그래서 x제곱 더하기를 적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뭘 적분해라? 저 직선 3x-1을 적분하면 결국에 내가 원하는 fx를 적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얘가 다항함수가 아니다. 각각의 요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골라낼 건데 뭘로? 곱하기로 골라내라. 됐죠? 자, 그래서 계산하는 건 뭐 간단하죠. 결국에는 3분의 1 x제곱에 더하기 x에 0부터 1이고요. 자, 더하기 여기가 얼마야? 2분의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1부터 2가 되겠다. 자, 그럼 이 계산하면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와 그리고 더하기 자, 여기가 2를 집어넣으면은 얼마예요? 2를 집어넣을게요. 4죠? 그럼 6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주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계산 마무리할게요. 여기가 얼마?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4가 되겠다. 4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4가 되겠다. 자, 통분을 6으로 할까요? 6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2를 곱해서 8 여기 6이니까 24 여기가 6으로 하면은 3을 곱해서 3이 되겠다. 자, 계산해주면 여기 21, 29가 되겠다. 6분의 29가 있나요? 6분의 29 있죠? 그래서 6분의 29다. 답은 몇 번이 되겠냐면 3번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지금 이제 항상 원래는 이제 수2에서는 그 fx라는 것을 다항함수만 다뤘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와서는 그에 해당하는 식이 다항함수가 아니라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식을 구하라.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답은 3번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으로 가봅시다. 14번. 자, 14번이 다음 쪽에 있나요? 앞에 쪽에 있죠. 14번. 자, 문제번호는 14번이지만 2021학년도 9월 모평 나형 21번. 실제로 이제 작년 문과의 가장 고난이도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 14번 문제고요. 2021학년도 9월 모평 나형 21번이 되겠어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수열 A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N보다 크면 얘, AN의 N 플러스보다 크면 얘가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A3가 얼마다? 2와 A 여기 19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점화식 둘 중에 하나를 구성해서 찾을 수 있는 점화식입니다. 얘는 둘 중에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잘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일단은 주어진 조건을 좀 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A3과 A6이 나와 있는 그 연결되는 것도 좀 써놔야지만 오히려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서 A3는 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따라서 A3는 1 집어넣은 거니까 이 A1 더하기 A2 그리고 A1 그리고 A2가 되겠다. 자, 여기는 A1 더하기 A2 A1이 A2보다 크다가 되겠다. 자, 다 쓸게요. 일단 여기는 뭐 쭉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EA2 더하기 A3 A2 더하기 A3 대소 비교해보면 A2가 A3보다 작거나 같다. 이번 A2가 더 크다. 그 다음에 A5는 EA3 더하기 A4 여기가 A3 더하기 A4 여기가 A3가 A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가 A3가 A4보다 크다. 마지막이네요. A6 얘가 이 A4 더하기 A5 그리고 A4 더하기 A5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A4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쪽이 크다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쓸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얼마가 되고요. 19가 되겠고요. 얘가 얼마다? 2가 된다는 사실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러면서 A1을 찾아야겠죠. 일단은 문제 조건을 보면 둘 중에 뭔지 몰라요? 둘 중에 뭔지 몰라요? 몰라요. 총 두 가지니까 상황 총 16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만족하는 조건이 2가지 이상이 나와야 돼요. 뭐 이유는 그럼 모든 A1의 합이니까 하나는 아니겠죠? 2가지 이상을 찾아야 된다. 그럼 14가지 미만 정도는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 밑에서부터 하나의 조건을 따라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계속 골라야 될 건데 일단은 둘 중에 누구부터 고를지가 중요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조건을 봤더니 A5가 A4보다 크면 얘인데 누군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 이 문제는 둘 중에 누가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거 보시면 A5랑 A4가 연결되어 있는 이 윗줄을 보면 되는데요. A5랑 4들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A3 값을 알아요. 얼마라고? 2라고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A4에다가 4를 더하거나 2를 더한 거기 때문에 A5는 둘 중에 어떤 조건을 따라가든 무조건 A5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봐봐요. 오케이. 얘밖에 안 된다가 되니까 이미 얘에 관련된 총 8가지 상황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8가지에서만 찾으면 되니까 조금 더 할만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갈 거예요. 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고를 거냐? 우리는 위에 건지 아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왜요? 우리가 지금 A3라는 값은 얼마라고 고정되는데요? 2라고 고정됐으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는데 그럼 얘랑 관련된 게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가 2에다가 얘가 지금 뭐예요? 2예요. 맞죠? 그런데 보면 지금 얘가 지금 2와 2를 집어넣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금 A2라는 게 뭔진 몰라요. 얘가 음수일 수도 양수일 수가 있죠. 얘가 당연히 양수라면 A4가 무조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밖에 안 돼요. 하지만 얘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요 A3라는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얘보다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얘는 양수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조건에서는 당연히 A4가 위에 거밖에 안 되겠다. 여기서는 만약에 안 되려면 A2가 어떤 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A2가 음수가 돼도 괜찮으니까 위에 거는 또 일단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결국에는 A4랑 A3 중에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이건 어째 가정을 좀 짚고 가야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가정부터 갈 거냐면 우리가 요거 선택했죠. 그 다음 요거 선택부터 갈게요. 요거 선택. 해서 요거를 1번 상황에서 요걸로 가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또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도 결정하기가 만만치 않은 게 마찬가지 A3가 2고 여기가 2가 되는데 A2의 값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값에 뭐가 큰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1번의 가정에 이제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계속 골라가면서 가야 돼요. 따라서 일단은 요거 선택했고 위에 거부터 설정해서 먼저 가봅시다. 얘가 그러니까 여전히 1번이 되는 거예요. 요 1번의 상황이 여기 1번. 그래서 이 1번 경우부터 만족하는 A1을 구해보자. 여기부터 시작이죠? 써봅시다. 19는 이 A4 더하기 A5가 되겠다. 자, 1번만 따라가는 거예요. 위에 거 따라가요. A5 자리는 요거. A4 자리에는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가봅시다. 그럼 A4 자리에는 뭘 집어넣는다고요? 이 A2, A3. A3 얼마죠? 2니까 여기다 집어넣고요. 더하기. A5 자리에는 얘를 집어넣을게요. 4 더하기 A4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좀 정리하고요. 여기가 4A2 더하기 여기가 4 더하기 4니까 8A4. 근데 A4는 다시 한 번 더 어떤 거? 위에 거 따라가서 A2 더하기 요거니까 4A2 더하기 8에다가 A4 자리에 집어넣을게요. 2A2 더하기 A3. 그럼 여기가 2A2 더하기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자, 그러면 얘가 6A2에 더하기 얼마? 10이 되면서 얘가 19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 얼마가 돼? A2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얘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9가 되니까 A2는 얼마다? 2분의 3이 되겠다. 자, 그러면 A2가 2분의 3인 거는 위쪽에 2분의 3, 아래쪽에 2분의 3. 뭔지는 잘 모르죠. 그에 해당하는 A1 들고 해봤더니, 자, 밑에 A1은 2분의 1이 돼야 돼요. 하지만 A1이 2분의 1이면 얘보다 큰 거가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고요.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1이 돼야 된다. 됐죠? 그러면 A1은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4분의 1이 돼야겠다. 근데 그 조건을 만족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일단 첫 번째 A1이 얼마다? 4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하는 거 구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푼 거예요. 우리는 나머지 6가지 상황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두 번째는, 그렇죠. 요거 하지 말고 이제 밑에 거로 갑시다. 요게 두 번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경우에서 대입한 거랑, 여기죠. 여기에서부터 다시 두 번째 경우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A5 자리엔 요걸 집어넣을 거고요. A4 자리엔 요걸 집어넣을게요. 자, 이거부터 집어넣을게요. 이건 천천히 좀 집어넣을게요. A4 넣고요. 5 자리에 이 A3, 여기 4죠. 4 더하기 A4를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A4 더하기 4가 되겠고요. A4 자리에는 아래 거 집어넣을게요. 이번에 3에다가 여기 2에요. A2 더하기 2가 되겠다. 얘가 19다. 자,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3A2에 더하기 6 더하기 4니까 10이 되겠고, 얘가 넘어가면 9가 되는 거니까 A2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됐죠? A2가 3이에요. A2가 3이면 요 조건, 3이 2보다 크다도 잘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요. A2를 이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는 3보다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안 되겠고요. 그럼 얘가 3이면 얘가 이제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요. 그러면 A1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겠고요.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한다, 안 한다? 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 성립하는 거가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경우 다 했고요. 이제 밑에 거로 가보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를 갈게요. 밑에 경우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우는 뭐냐? 파란색으로 갈게요. 요 경우로 갈게요. 요 경우에서 위에 거부터 가야겠나요? 그래, 위에 거부터 갑시다. 얘가 또 세 번째가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A5에 얘를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이 A5에 2 더하기 A4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가 3A4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얘가 19가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4가 얼마인지 지금 구해볼까요? A4라는 것은 얘를 넘어가면은, 맞죠? A4는 넘어가면 얘가 17이 되겠고, 그러니까 A4가 되는데, 그럼 얘는 3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3점 얼마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A3가 아까 얼마였죠? 2였죠. 그런데 얘가 3점 얼마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뭐예요? 그냥 얘를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A4만 구해봤더니 그게 이미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 나머지 두 개를 또 할 필요가 없다가 되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다 구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A1 값은 그냥 얼마다? 4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만 되겠다.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답은 2번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고려해야 될 상황은 몇 가지 안 된다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 조건에 만족한 요 부등식 중에 누가 대소호 비교에 따라 큰지 작은지를 잘 설정해야 되고요. 항상 일단은 큰 조건에서는 뭔가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졌으니까 그 조건을 파악하고 문제의 조건을 따라가겠다 생각해주면 그래도 좀 풀만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처음에 하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꼭 한번 풀어봐야지만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14번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15번으로 해볼게요. 자, 15번 가봅시다.
자, 15번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작년 9평 가형 21번이다. 그러니까 가형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던 문제예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 정의된 두 함수 fx는 sin kx 플러스 2와 gx는 3 코사인 12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실수 a가 지금 y는 fx와 얘의 두 교점의 y좌표며 그러니까 얘랑 만나는 y좌표가 있어요. 그것이 a예요. 즉 fx랑 a랑 만나는 x점들이 gx랑 a랑 만나는 x점 전부 다 포함되도록 이 얘기는 뭐예요? 얘랑 만나는 점들은 전부 다 여기 안에 뭐한다? 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만족하는 뭘 구하라?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라.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 파악하려면 일단 gx를 그려야 되는데, 야, gx를 봐요. 이 gx라는 게 뭐예요? 2파이를 얼마로 나눈 건데, 12로 나누게 되면, 얘가 6분의 파인데, 그러니까 주기가 6분의 파이라는 거예요.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인데, 그럼 주기가 6파인 걸 도대체 몇 개를 그려야 돼요? 오른쪽에만 12개를 그릴 거예요. 왼쪽에 12개는 24개를 그려야 되는데, 그럼 시험지도 모자르고 그걸 진짜로 그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일단은 적당하게 그려놓고 해당하는 사인, 코사인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만 그려놓으면 그게 반복적으로 나머지도 될 거다를 생각해 줄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선생님 일단은 오른쪽만 생각을 해볼게요. 어차피 얘가 이제 Y축이 됐으니까 오른쪽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6분의 파이가 주기니까 3분의 파이 정도까지만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서 2개만 좀 그려볼게요. 2개만 코사인을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고요. 얘가 6분의 2파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절반들 좀 그려주는 게 좋아요. 12분의 파이. 얘는 12분의 얼마가 되겠냐면 12분의, 그러니까 12분의 3파이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뭘 그렸냐? 요 3 코사인 10x를 그렸습니다. 제대가 3, 최소가 마 3이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얘를 그릴 겁니다. 얘의 특징은 최대가 3이고요. 최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를 총 3칸으로 나눠서 얘가 결국에는 어디쯤 지나요? 항상 0,1을 지나면서 최대는 3, 최소는 1이 되면서 여기를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요 k의 값은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요 사인 그래프를 그려낼 거예요. 그런데 K가 얼마인지 몰라요. 저 주기는 당연히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2파이를 뭘로 나눠서? K로 나눠서 얘가 주기라고 구합니다. 우리는 K에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을 거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K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자연수가 1을 한번 집어넣어요? 그럼 2파인 걸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아,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우리가 2파이 정도를 그리려고 보면 일단 2분의 파이 값이 여기보다 훨씬 더 뒤에 있으니까. 그럼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결국 얘를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뭐 할 거예요? 일단 만날 거다가 기본이에요. 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위에서 만날 거죠. 그러면서 어딘가에서 최대가 3이 되게 만나는 이런 점이 있을 거라고요.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점에 y는 a가 되는 거예요. y는 a가 되겠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이 점들이 이 집합들의 모임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하얀색이랑 만나는 게 지금 gx고요. 지금 요 이제 빨간색이랑, 분홍색이랑 만날 게 지금 fx와 만나는 점들인데, 결국에는 그 점들이 여기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지금 요, gx 쪽이랑 만나는 점들이 있죠. 이 점들이 결국에는 얘가 지금 얘를 지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점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포함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이 점들을 뭐 해야겠다? 지나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안 지나면 끝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오케이. 가장 첫 번째, 여기서 한번 만나서 지난다라고 조건을 가봅시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있어서 나머지도 이렇게 그려지면서 대칭적으로 딱 그려지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만나게 되면 나머지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만나겠죠. 이 공통점에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이 점은 안 지나치겠죠. 하지만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지나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K라는 거 주기를 구할 건데 이거 주기 어떻게 구하냐? 봅시다. 여기가 지금 최대가 딱 3이 된 거예요. 왜? 여기를 대칭되게 그린 거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 주기 어떻게 구하냐? 봅시다. 얘가 12분의 파이에다가 여기가 원래가 2분의 파이가 오는 거잖아, 원래는. 그럴 때 우리 곱하기 4에서 2파이가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 4로 곱해서. 그럼 결국 여기 딱 왔다라는 것은 요 12분의 파이에다가 얼마를 곱한 게? 4를 곱한 게 사인의 주기가 되는 거다. 즉 우리는 요 놈이 12분의 파이에다가 얼마를 곱한? 4를 곱한 걸 만족하는 K값이 요 분홍색 그래프의 주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얘가 얼마니까 파이가 지워지고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K 곱하고 3 곱하면 K는 얼마다? 6이 되겠다. 오케이. K가 6이면 결국에는 지금 요 점들에 대해서 공통점으로 지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K가 지금 얼마일 때? 6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가볼까요? 그럼 일단 요 점 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면 될까요? 요게 결국에는 계속 또 커지다가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아니 안 지나도 되긴 해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요게 대칭성만 놓고 본다면 봅시다. 얘가 결국에는 지금 요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보이세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서. 그러니까 요 점을도 만나지만 다른 데서 요 대칭적으로 해서 요렇게 대칭되게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반대쪽에서도 당연히 요 점을 지나치게 이렇게 대칭되겠죠. 맞죠? 그러면 지금 결국 요 점들은 당연히 요 점들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요 점을 지나더라도 되고 여기는 여기 안에 점이 더 적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결국 사인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그 만나는 교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원래 그려져 있는 점들이 더 많다. 그러면서 그 점도 포함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칭적으로 만나야지만 결국에는 그 분홍색의 점이 하얀색보다 그 공통적인 점들이 더 적겠죠. 이해하셨어요? 좀 어려워 이게. 그럼 결국에 이렇게 만족하는 것도 어떻게 구하냐? 봅시다. 결국 여기가 지금 얼마인데 6분의 파인데 똑같죠. 방법 여기다가 얼마? 4를 곱한 게 저 주기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번에는 K분의 2파이가 같아야 돼요. 얼마랑? 6분의 파이에다가 얼마를 곱한? 4를 곱한. 그러니까 이번에 K가 딱 얼마가 돼요? 착 날아가면서 그렇죠. K는 얼마다? 3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K가 3이 돼요. 자,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면 그 다음에는 일단은 요 점을 지나도록 가볼까요? 요 점은 지금 지나게를 그리려면은 대칭적이 안 되는 거죠. 대칭적으로만 가야 돼. 그럼 요렇게 대칭되게.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가서 대칭적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되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대칭되게. 보이세요? 여기서 대칭되면 나머지 점들도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이 점들이 이 점이 같은 거니까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가 12분의 3파이에다가 또 4를 곱한 거. 그러면 이번에 써볼까요? 12분의 3파이에다가 4를 곱한 거니까 여기다 써보면 이번에 여기다가 12분의 3파이에다가 4를 곱한 거다. 그러면 얘가 지워지겠고 요게 또 지워지겠고요. 요게 또 지워지고 오케이. 그러면 K는 2가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지금 여기서 대칭이니까 여기서 대칭하자. 여기서 대칭가 얼마? 6분의 2파이에서 얼마를 곱한? 또 얼마를 곱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4를 곱한 거다. 그럼 6분의 2파이에서 4를 곱한 거니까 여기다 6분의 2파이에서 4를 곱한 거. 그럼 얘가 지워지고 여기가 지워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얘가 3분의 2가 되니까 K가 2분의 3이 됩니다. 그런데 K가 2분의 3은 지금 뭐에 만족하지 않아요? 얘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가 되는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디겠니? 라고 가보면 결국 이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서 대칭적으로 맞죠? 지금 결국에는 방금 여기까지 간 거고 여기죠. 여기다. 얘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딱 그려보면은 얘가 12분의 4파이, 이게 12분의 5파이예요. 그런데 12분의 5파이도 마찬가지예요. 12분의 5파이에다가 곱하기 4를 한 것도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K가 자연수라는 게 안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번째 거. 그 다음 번째가 있어요. 12분의 6파이. 즉 12분의 6파이에다가 마찬가지 4를 곱해보면 얘가 지금 딱 얼마?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K분의 2파이랑 2파이니까 K가 딱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됐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K들은 일단은 요 12의 약수들 중에서 좀 빠진 게 있죠. 뭐 4라던가 4만 좀 빠졌네요. 실제로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한다? 된다가 되는 거다. 됐죠?
그래서 뭐야? 코사인 그래프와 사인 그래프에 해당하는 공통 교점에 대해서 당연히 결국에는 이것들이 주기가 얘보다는 커야겠죠. 얘보다 주기가 더 작아버리면 더 만나는 점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공통점으로 되려면 해당하는 사인 그래프의 대칭성에 의해서 해당하는 그 만나는 교점이 다음번에도 지나려면 여기를 처음에 대칭되게 아니면 여기들을 대칭되게 그려주면 되는데 그 중에 K가 무슨 수인 거? 자연수들의 조건만 만족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2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0번 가봅시다. 20번, 주관식이죠? 자, 9월 목표는 가형 27번이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인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할 때 몇 번째야? 네 번째 항 구하라. 자, 문제에서 뭡니까?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일단은 요 조건이 갖고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 아, 여기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AN 플러스 세 번째 항 더하기 AN 플러스 2 그리고 AN 플러스 1번째 항의 합이 결국 뭐다? 13 곱하기 3의 n-1승이다를 그냥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얘는 n항까지야, 얘는 n 플러스 3항까지 합이니까. 자, 그럼 어차피 우리 등비수열인 거니까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 AN의 일반항을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을 넣는다면 자, 얘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승이 되겠고 얘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 플러스 1승 얘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 플러스 2승이 되겠다. 자, 이거를 더한 게 얘가 되네요. 그럼 공통으로 묶이는 게 있죠.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승 묶이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다. 얘가 13 곱하기 3의 n-1승이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제 등비 수열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공비 r은 당연히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3이 될 수밖에 없다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 여기서 R에다가 얼마? 3을 집어넣네요. R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A1에다가 3의 N승에 맞죠? 3의 N승이 되겠고요. 여기가 3의 N승이죠. 그 다음에 얘가 3을 집어 1 더하기 3 더하기 얼마? 9가 되겠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지워지는 거 지워지면 얘가 13이니까 얘랑 지워지고요. A1 곱하기 3의 n승이 얘가 되겠다. 그럼 얘가 당연히 3분의 1의 3의 n승이니까 A1은 얼마다? 3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A1은 3분의 1, R은 3이 되는 거니까 몇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답은 얼마다? 그렇죠. 9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만족한다 얼마? 9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봅시다. 21번. 자, 21번. 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고요. gx는 정적 분대계는 0부터 x가 fdt. 얘가 닫힌 구간에서 뭐 하도록? 증가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우리 증가와 감소는 결국엔 뭐예요? 얘를 뭐하는 함수? 미분한 함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즉, 우리 얘를 미분한 g'(x), 즉 fx에 대해서 0부터 1에서 증가한다는 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어느 구간 내에서 x가 0부터 1이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2차 부등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가 0부터 1에서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래프라는 것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로서 0부터 1에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얘를 그리기 위해서 봤더니 인수는 안 되면 무조건 완전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의 x 더하기 얼마야? 2의 제곱에 플러스 a 더하기 뭐가 되겠다? 4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릴 그래프는 자, 꼭지점이 얼마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되는 건데 얘가 구간 0부터 1에서 항상 x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0과 1은 어디 있어요? 그렇지. 0과 여기 1이 여기 있겠다. 그러면 여기 범위 내에서 항상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x축이 어디 있으면 된다? 그렇죠. 딱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여기 있으면 딱 되겠네요. 왜? 여기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아, 얼마만 집어넣어? 1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당연히 얼마인데? 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1 집어넣으면 a-5가 되겠다. 즉 여기가 1,a-5가 되겠고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이 범위 내에서는 얘가 위에 있다가 되겠다. 끝났네요. 그래서 a는 얼마?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다. 됐죠? 항상 증가 감소는 뭐다? 미분한 함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아셨죠? 자, 그래서 21번까지 풀었고요. 22번 갑시다. 이제 수원수도 일단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미적분하고 기하 확정은 따로따로 다 찍을게요. 자, 22번 가봅니다. 자, 2021학년도 9월 목표 나형 30번입니다. 나형 30번. 자, 한번 풀어봅시다.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요. f1과 f3은 같아요. 얼마로? 0으로. 그 얘기는 얘와 얘가 뭐다? 3차 함수의 근이 되겠다. 그러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x에 대하여 미분한 거는 0이 되는 원소의 개수는 딱 하나밖에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3차 함수가, 맞죠? 3차 함수를 미분하면 얼마인데 2차 함수인데 얘가 지금 미분했더니 1보다 큰 데에서만이에요. 그 0이 되는 그는 하나밖에 없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극값이 1보다 큰 데서 딱 하나만 존재하면서 F1과 F3이 딱 0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에서 0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일단은 뭐예요? 아,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무슨 근이다? 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근. 그런데 일단 요 조건까지 같이 부합하면 봅시다. 1과 3이 지금 뭔데? 0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무슨 근? 중근이라고 한다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따지면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봅시다. 1보다 큰 데에서 미분해서 0이 되는 근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여기서도 하나가 발생되고 여기서도 하나 발생되니까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서? 선생님 지금 최고점 계수는 지금 신경 안 썼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그러면 1과 3에서 여기서 중근? 그러면 지금 얘가 1보다 오른쪽인데 중근이 이렇게 되네. 이것도 안 되네요.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처음에는 F1과 F3이 0이라고 했으니까 해당하는 근이 전부 다 중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실제로 나머지에서도 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중근이 아니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1보다 큰 데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그 기울기가 0 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려면 1과 3에 대해서 나머지 한 근이 있어야 되면서 볼록 튀어나온 데가 하나이려면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딱 하나만 오케이. 1보다 큰 데서 하나가 되니까 오케이. 이런 조건이 지금 일단 만족을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값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 K라고 한다면 얘는 근이 K1, 3이 되는 거예요. 혹시 다른 것도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1과 3에 대해서 중간에 근이 있는 거? 이렇게. 아, 이건 안 되겠죠. 여기가 두 개가 발생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1과 3에서 오른쪽에서 발생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얘도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오케이. 되는 그래프는 찾았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 요거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얘가 중근은 아니라 해당하는 근이 1보다 작은 데에서 근을 하나를 가지는 3차 함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런 fx에 대하여 최고점 계수를 몰라요. 계속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런 a에 대하여 gx는 fx 곱하기 fa-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것 값을 구하라. 절대값이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뭡니까? fx라는 것은 최고점 계수를 신경 안 써야 돼요. 최고점 계수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죠. 이렇게 얼마인지 모를 때는 문제 구성상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은 이게 처음에 이렇게인지 이렇게는 중요한 게 아니면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1이라고 일단 봅시다. 그럼 여기가 x마 k에 x마 1, x마 3이 되는 거고 여기서 k는 뭐보다 작은 거? 1보다 작다가 되는 거. 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a-x를 집어넣은 걸 곱할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fa-x의 의미를 만약에 모른다고 치더라도 여기다가 a-x를 집어넣어 보면 얘도 당연히 몇 차씩이 되는 건 맞고요. 3차씩이 되는 건 맞고요. 맞죠? 그러면 얘의 근은 뭘까? 얘의 근은 x를 기준으로 봅시다. x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좀 헷갈리네요. x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근은 a 더하기 k가 되고요. x를 기준으로 하면 a-1이 되겠고요. a-3이 되겠네요. 요거는 기준이. 얘는 근이 얼마고 k고 1이고 3이 되겠고요. 맞아요? 맞나요? 여기다 a 더하기 k를 집어넣으면 0 되죠? a-를 집어넣으면 요거 날라가고 딱 되죠?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두 개를 곱한 식의 절대값이니까 보세요. 총 몇 차식입니까? 6차식이 되는데 걔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자, 우리 뭡니까? 예를 들어 얘밖에 없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절대값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점에서 뭐가 안 된다? 미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할 수 있겠어요? 아, 이런 데에서도 무슨 근이면 되겠다? 그렇죠. 중근이면 되겠다. 다 중근이 돼버리면 거기서 볼록해져 버리니까 뒤집어 까더라도 뭐가 되겠다? 미분이 되겠다. 그게 전부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순서대로 보면은 누가 지금 가장 작아요? A마3이 가장 작죠. 그 다음에 A마1, 그 다음에 A 더하기 K예요. K가 1보다 더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 하더라도 K가 마이너스 1이면 K가 1보다 작은 거죠. 잠깐만, 여기가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가 마케이네요. 마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죠. 여기가 플러스가 가장 커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것들이 얘랑 중복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순서대로 K가 가장 작으니까 얘랑 가장 작은 게 얘죠. 예. K가 A마3이 돼야 되고 1이 A-K가 3이 돼야겠다. 이게 끝입니다. 다 중근들이 돼야지만 이 총 6차식이 해당하는 근이 전부 다 볼록볼록해서 실수준치도 미분이 된다. 그러니까 3이 가장 큰 이거 3은 A마 K가 되겠고요. A마 1이 1이 돼야 됩니다. 아, A가 나와버리네요. 얼마라고? 2라고. A마 3이 K가 돼야 됩니다. K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A가 2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러니까 딱 조건을 만족하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끝났어요. 우리 fx 완벽하게 구했고요. 여기가 더하기 1이 되겠고. 그리고 A가 얼마다? 2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 이제 구할 거 A다가 2를 집어넣을 거고요. A다가 2를 집어넣을 거고. 자,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F0 곱하기 F8 G8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전부 다 얼마를 집어넣을 거예요? 저 2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 번씩을 정리해서 써봅시다. 자, 우리 다 구했잖아요. fx가 이제 뭐라고요? x 더하기 1, x-1, x마 3이 되겠고요. f2-x가 되는 거니까 집어넣어보면 2-x, 2-x 더하기 1, 2-x-1, 그리고 2-x-3이다. 좀 더 정리.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 당연히 이쪽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여기다 얼마? 8을 집어넣을 건데 뭐 한 거? 절대값에 8을 집어넣은 거고 얘는 0 집어넣고 8 집어넣은 거 밑에부터 써봅시다. 0을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0, 0, 0을 집어넣어라.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1이거니까 3이 되겠고요. 8을 집어넣어라. 8 집어넣어보면 여기 8 집어넣을게요. 얼마? 9. 8 집어넣으면은 7. 8 집어넣으면 얼마다? 이거 5가 되겠다. 자,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는 G8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여기다가 8 집어넣고 8 집어넣은 거에 절대값을 할 거잖아요. 8 집어넣으면 여기가 9, 7, 5에다가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 여기는 얼마예요? 5. 8 집어넣으면은 7. 여기가 8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8 집어넣으면은 8 집어넣으면 마5, 마7.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겠다. 하지만 어차피 절대값인 거니까 뭐 부호 상관없이 5, 7,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싹 어차피 지워지겠고 그리고 여기도 3만 딱 날려서 3이 되는 거니까 얼마에 21 곱하기 5가 답이겠다. 답은 얼마다? 105가 되겠다. 됐죠? 아, 그래서 지금 뭐예요? 결국에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 6차식이 되는 건데 원래 쪽에서 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원래 하나의 근만 가지면 거기서는 미분이 안 된다. 그러려면 나머지 쪽에 A-X 쪽을 집어넣은 근도 이 근과 같은 중근들이 돼야 되는데 해당하는 그 대소 비교에 의해서 가장 작은 근이 요 작은 근, 가장 큰 거는 가장 큰 근이랑 같다라고 하면 만족하는 A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자, 프로그로 요것만 좀 얘기해 봅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지금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한 거고요. 실제로 이 중근의 의미까지 알았다면 A는 조금 더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 FA-X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X는 2분의 2 대칭이라는 그래프예요. 요거 좀 기억해 두면 좋아요. A-X라는 건 X는 2분의 2 대칭이다. 즉 우리는 이미 중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fx를 2분의 2 대칭되게 그린 그래프가 각각에 다 중근들이 돼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3차 함수가 여기 대칭된 중근. 그러면 당연히 여기 2분의 a에서 대칭되게 다 중근을 가지려면 이 3차 함수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이렇게 딱 돼야 된다는 거면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요? 2분의 딱 a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2분의 2 대칭되면 각각의 중근이니까 끝나니까. 얘가 얼마가 될 조건? 1이 될 조건. A가 똑같이 2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1이니까 대칭되게 되려면 얘도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좀 대칭성을 이용한다면 그 문제를 바로 만족하는 A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직접 구해서 제곱제곱이라고 이해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원수 일단 다 풀어봤고요. 우리 학생분들 수원수 좀 오답 정리를 잘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모의고사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